어머니 병원 좀 그만 가세요. 같이 가기 귀찮아 죽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정순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며느리가 제 병원 예약을 몰래 취소했던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도윤이를 키워낸 어머니입니다. 도윤이는 35세이고 며느리 세진이는 33세예요. 무릎 관절염 때문에 3개월마다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며느리가 그걸 귀찮아했던 거예요. 저는 2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해 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그렇게 고생해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며느리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반찬 가게를 시작한 건 도윤이가 고등학생일 때였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아들을 키워야 했거든요. 별다른 기술도 없었지만 음식 만드는 건 자신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포장마차로 시작했어요. 시장 한쪽 구석에서 김밥이랑 떡볶이만 파는 작은 가게였어요. 하루 매출이 5만 원만 나와도 정말 기뻤던 기억이 나요.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여름에는 더위를 참아가며 정말 힘들게 장사했어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도 많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한 적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렇게 3년 정도 포장마차를 하다가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조그만 가게였지만 제게는 정말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가게를 갖게 된 거였어요. 가게를 얻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찬 장사를 시작했어요. 김치, 나물, 조림, 볶음 등 다양한 반찬들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실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부터 시작했어요. 채소 다듬고 씻고 조리하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야 했어요. 정말 바쁜 하루하루였어요. 도윤이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밤늦게까지 다음날 팔 반찬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잠은 4시간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도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제 꿈이 아들을 대학 보내는 거였거든요. 대학 4년 동안도 계속 고생했어요.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보내야 하니까 정말 하루도 쉴 수가 없었어요. 몸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을 때도 꾹 참고 일했어요. 도윤이가 취업하고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많이 도와줬어요. 결혼식 비용, 신혼집 전세금까지 제가 마련해줬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세진이와 결혼한 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세진이가 제 직업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에게 시어머니가 뭘 하시냐고 물어보면 대충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세진이는 제가 손에 밴 음식 냄새를 못마땅해 했어요. 시댁에 오면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켜야 한다며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며느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갔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세진이는 제가 만든 음식도 잘 안 먹었어요. 밖에서 사온 게 더 깨끗하다며 제 음식을 거부하기 일쑤였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였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관절이 많이 상했나 봐요. 처음에는 참고 버텼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관절염이 꽤 진행됐다면서 정기적으로 치료받지 않으면 나중에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마다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닌지, 앞으로 계속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병원비도 부담이 됐어요.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약값까지 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어요.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꼬박꼬박 병원에 갔어요. 가게 일로 바빠도 병원 가는 날만큼은 시간을 내서 치료받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직접 예약하고 병원에 갔어요. 며느리도 시어머니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병원 갈 때마다 음식도 해주고 약 챙겨주기도 했거든요. 세진이가 처음에는 정말 친절했어요. 어머니 몸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약은 제때 드시고 계세요? 라며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정말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건강을 이렇게 걱정해 주는구나 하며 감동받기도 했어요. 역시 가족이니까 서로 챙기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며느리가 제 병원 일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병원 언제 가세요? 제가 예약 관리 도와드릴까요? 라며 친절하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갑자기 그러나 했지만 세진이가 워낙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는 것도 많은데 며느리가 관리해주면 편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며느리가 정말 저를 챙겨주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병원 예약을 맡기게 됐죠.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어요. 세진이가 제 예약을 맡은 후 첫 번째 병원 가는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무릎이 더 아파서 빨리 치료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 휴대폰으로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정형외과에서 온 자동 문자였어요. 처음에는 병원에서 뭔가 알려주는 문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약 취소되었습니다. 예약자 김세진. 그 문자를 보고 정말 당황했어요. 왜 예약이 취소됐을까? 혹시 병원 사정이 있나? 세진이가 다른 날로 바꿔놓은 건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어요. 세진이가 날짜를 잘못 봤거나 병원에서 실수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설마 일부러 취소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다음날 세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어제 병원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세진이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병원에서 실수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예약 잡아드릴게요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도 세진이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말 병원 실수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세진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면 병원이 너무 바빠서 예약 잡기가 어렵다고 둘러댔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 사이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져 갔어요. 주사를 맞은 지 3개월이 넘어서 효과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걸을 때마다 아파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어요. 가게 일도 예전보다 힘들어졌어요. 하루 종일 서 있기가 너무 어려워서 중간중간 앉아서 쉬어야 했어요. 손님들한테도 미안하고 제 자신도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어요. 도윤이는 회사에 가고 없었고 세진이는 바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서 손주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주가 아직 어려서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요. 세진이가 정리할 시간이 없나 보다 하고 제가 치워주고 있었어요. 그게 할머니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충전 중이던 세진이 휴대폰이 울리면서 화면이 켜졌어요. 카카오톡 미리 보기 알람이 뜨는 게 보였는데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의 휴대폰을 볼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알람 내용이 제 눈에 들어오는 바람에 보게 됐어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시엄마 또 병원 간다고 난리네. 키읔키읔키읔 그래서 내가 예약 또 미뤘어. 늙으면 좀 쉬지 진짜 귀찮아 죽겠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친절하게 굴었던 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그 문자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친구가 시어머니 몸은 괜찮으시냐고 물어봤는지 세진이가 이렇게 답한 게 보였어요. 몸이 괜찮긴 뭐가 괜찮아. 맨날 이 아프다 저 아프다 하면서 병원만 가려고 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냐? 그 내용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꾀병을 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치료받으라고 했는데도 세진이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친구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너무 심하다고 했는지 세진이가 또 이런 답을 보낸 게 보였어요. 아니야, 진짜 너무 부지런하셔. 맨날 병원 하시고 약국도 들락날락 하시고 보는 나만 피곤해.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걸 부지런하다고 비꼬는 거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더 조심해야 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때 세진이가 방에서 나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조금 어지럽다고 둘러댔어요. 세진이는 그러면서 또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병원 예약 다시 잡아드릴게요. 이번에는 꼭 예약하겠어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역겨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며느리가 왜 제 병원 예약을 방해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병원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귀찮다는 건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말 꾀병을 부리는 건 아닌지 자꾸 의심하게 됐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정말 그냥 참고 지낼 수 있는 정도인 건 아닌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봐도 저는 꾀병을 부린 적이 없어요. 정말 아픈데 어떻게 참아요? 의사 선생님도 치료받으라고 하셨는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다음 날도 세진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예약에 대한 말이 전혀 없었어요. 그 사이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었어요. 걸을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졌고 오래 서 있기도 어려웠어요. 가게 일을 하는데 정말 지장이 많았어요. 밤에는 무릎이 쑤셔서 잠을 제대로 못 잘 때도 있었어요. 이불을 덮고 있어도 무릎 부분만 시리고 아팠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닌가 걱정됐어요. 참을 수 없어서 제가 직접 병원에 전화했어요. 간호사에게 예약 상황을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씀하시길, 정수님 보호자분이시죠? 김세진님 말씀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맞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김세진님이 지난달에 2번 다 직접 전화하셔서 취소하셨고, 이번 달 진료도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모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세진이가 저 몰래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제 건강보다 자기 편의가 더 중요했던 거죠. 간호사가 계속 설명해 주시길, 김세진 님이 시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으셔서 병원 가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치료를 중단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제 병원 가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진이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호사에게 제가 직접 전화했다며 예약을 다시 잡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간호사가 당황하면서 어머님이 직접 전화하신 거예요? 보호자분 말로는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세진이가 얼마나 악질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병원 치료까지 막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간호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예약을 잡았어요. 다행히 며칠 후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이런 무시를 당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동안 세진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냥 늙고 귀찮은 시어머니, 병원비나 축내는 짐, 그렇게 본 거였어요.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세진이가 저를 얕잡아 본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제가 돈 없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세진이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가난하고 무력한 시어머니가 아니었거든요. 2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꽤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반찬 가게를 하면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하루 매출이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모으니까 제법 큰 돈이 됐거든요. 생활비는 최대한 아끼고 번 돈은 거의 다 저축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샀어요. 반찬 가게를 하면서 부동산도 조금씩 공부했거든요. 좋은 입지의 건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 건물을 임대를 줘서 매달 월세를 받고 있었어요. 월세 수입만 해도 200만 원이 넘었어요. 반찬 가게 수입과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고 있었던 거예요.
반찬가게 권리금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었어요. 20년 넘게 운영한 가게라 단골 손님들도 많고 입소문도 좋아서 권리금이 꽤 높게 형성됐어요. 통장에 모아둔 돈도 있었어요. 적금, 예금 합쳐서 3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나이 들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재산을 다 합치면 1억 원이 훨씬 넘었어요. 68세 혼자 사는 여자로서는 꽤 많은 재산이었죠. 하지만 저는 일부러 이런 사실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특히 도윤이에게도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어요. 자식이 제 재산을 노리고 가까이 오는 건 싫었거든요. 진심으로 저를 아끼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검소하게 살았어요. 좋은 옷을 사입지도 않고 비싼 음식을 먹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반찬가게 아주머니로 보이도록 했어요. 도윤이도 제가 그냥 반찬가게로 근근히 살아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가끔 용돈을 주려고 하면 괜찮다고 사양했어요.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을 받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세진이는 당연히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반찬가게나 하는 가난한 시어머니, 그렇게 얕잡아 봤던 거예요. 사실 도윤이 결혼할 때도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결혼식 비용 3천만 원, 신혼집 전세금 1억 원, 모두 제가 마련해 줬어요. 하지만 빚을 내서 준 것처럼 행동했어요. 도윤이에게도 엄마가 빚을 내서 도와준 거니까 빨리 갚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사실은 제 돈이었지만 그렇게 말한 거였죠. 그런데 도윤이는 아직도 그 돈을 못 갚고 있어요. 신혼생활에 돈이 많이 들어서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관없다고 했지만 마음이 씁쓸했어요. 세진이도 시어머니가 빚을 내서 도와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무시했나 봐요. 빚쟁이 시어머니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도윤이 결혼 도와주고도 여전히 1억 원 넘는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무릎 아파서 병원 가겠다는데 귀찮아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세진이는 제 재산도 모르면서 제 건강은 무시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 모아둔 재산 서류들을 꺼내서 정리했어요. 통장 잔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권리금 계약서까지 모든 걸 확인해 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모여 있었어요. 2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보람이 있었죠. 아껴 쓰고 절약해서 모은 소중한 돈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세진이 같은 며느리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거든요. 제 건강을 그렇게 귀찮아하는데 제 재산은 탐낼 게 뻔했어요. 며칠 후 세진이가 또 연락했어요. 어머니 병원 예약 잡았어요라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세진이가 말하는 예약 날짜에 병원에 전화해 봤더니 역시 예약이 안 되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연히 도윤이 친구를 만났는데 세진이가 한 말을 전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병원 가려고 해서 스트레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도윤이에게 물어봤대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가? 그런데 도윤이는 그냥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했다더라고요. 아들도 제 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세진이가 제 건강을 그렇게 귀찮아한다면 저도 세진이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도윤이가 모르는 제 재산에 대해서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세진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달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과연 도윤이는 세진이 편인지 아니면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도윤이가 혼자 왔을 때 넌지시 물어봤어요. 엄마가 병원 자주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혹시 너무 과한 건 아닐까? 라고요. 도윤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엄마 나이에 몸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죠. 치료받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대답을 듣고 조금 안심했어요. 아들은 적어도 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세진이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도윤이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어요. 세진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두 알려주기로 했어요. 며칠 후 도윤이를 따로 불렀어요. 세진이는 데리고 오지 말고 혼자 오라고 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거든요. 도윤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몸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도윤이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세진이가 제 병원 예약을 계속 취소했다는 것, 그리고 병원에서 확인한 사실들을 모두 말해줬어요. 도윤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세진이가 그럴 리 없다며 분명 오해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아내를 믿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제가 병원 간호사와 통화한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할 말을 잃더라고요. 특히 세진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치료를 막았다는 말을 듣고는 정말 충격받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세진이 휴대폰에서 본 문자 내용도 말해줬어요. 시어머니가 귀찮다고 한 것, 병원 가는 걸 부지런하다고 비꼰 것까지 모두 말했어요. 도윤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세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어요 라고 사과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사과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세진이가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윤이에게 제 재산,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통장 잔고 내역,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반찬가게 권리금 계약서까지 모두 꺼내서 보여줬어요. 도윤이는 그 서류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어요? 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도윤이에게 설명해 줬어요. 2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결혼할 때 준 돈도 빚을 낸 게 아니라 제 돈이었다고 말해줬어요. 도윤이는 정말 미안해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고생하시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여유가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 왜 말씀 안 해주셨냐고 했어요. 저는 도윤이에게 말했어요.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지 알고 싶어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세진이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무시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진이에게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도윤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상가 건물 월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반찬 가게도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도윤이가 깜짝 놀라며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세진이가 제 건강을 귀찮아하는데 제 돈으로는 편하게 살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때 도윤이가 당황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엄마 월세 수입으로 대출 이자를 갚고 있다고요. 세진이가 시어머니 돈으로 당분간 갚자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돈을 마음대로 쓰면서 제 건강 관리는 귀찮아하다니 정말 뻔뻔한 며느리였어요. 저는 도윤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안 돼. 세진이가 내 건강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돈을 쓸 수는 없어. 당장 다른 방법을 찾아라. 도윤이는 계속 사과하면서 세진이와 얘기해 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말로는 소용없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바로 상가 건물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어요. 월세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어요. 임대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유를 물어봤지만 개인 사정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반찬 가게도 정리하기로 했어요. 2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나이도 있고 무릎도 아프니까 적당한 시기였어요. 며칠 후 도윤이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상가 건물 월세가 왜 안 들어와요? 우리 대출 갚을 돈이 없어요라고 당황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도윤이에게 말했어요. 내 아내가 내 병원 예약을 계속 취소했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내 돈을 쓰면서 내 건강은 무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도윤이는 정말 미안해하면서 세진이와 심각하게 얘기해 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세진이의 본성을 확실하게 봤으니까요. 그날 저녁 세진이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월세 계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울먹이더라고요. 저는 세진이에게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내가 내 병원 예약을 계속 취소한 이유가 뭐니? 내가 병원에 가는 게 왜 그렇게 귀찮았니? 세진이는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서 어머니가 너무 자주 병원에 가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저는 세진이에게 말했어요. 내가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 내가 다 봤어. 나를 귀찮아한다고 한 것도 알고, 부지런하다고 비꼰 것도 안다고 했어요. 세진이는 그제야 당황하면서 어떻게 그걸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내 휴대폰 미리 보기로 봤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확인했다고 했어요. 세진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어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할지 아니면 계속 변명할지 말이에요. 하지만 세진이는 예상대로 변명부터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건 친구들이 물어봐서 그냥 대충 한 말이에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라며 둘러댔어요. 진심 어린 사과는 전혀 없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세진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자기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저는 세진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보낸 문자가 내 진짜 마음이야.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챙길 거야. 세진이는 계속 울면서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월세 수입 없으면 대출 못 갚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결국 제 돈이 아쉬운 거였어요. 제 건강이나 제 기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제 돈만 필요했던 거죠. 정말 이기적인 며느리였어요. 저는 세진이에게 말했어요. 내가 내 건강을 귀찮아할 때는 생각 안 했나? 나도 너희한테 의존하지 않고 살 방법을 찾겠어라고 했어요. 세진이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 뒤로 도윤이가 몇 번 찾아와서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라고 빌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세진이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 다시는 속을 수 없었어요. 한 달 후 도윤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세진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아내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면서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도윤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윤이는 저에게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동안 세진이 편만 들고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는 도윤이에게 말했어요.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머니를 더 챙겨줘야 해.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도윤이는 앞으로 어머니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세진이 때문에 받은 상처 용서해달라고 또 한 번 사과했어요. 저는 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68세에 새로운 독립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어색하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점점 자유로워지는 걸 느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어요. 무릎 치료도 제가 직접 예약하고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치료받아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진이가 방해하지 않았다면 훨씬 일찍 나아졌을 텐데요. 지금은 정말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제 공간이 있고 아무도 제 일정을 방해하지 않아요. 병원도 제가 원할 때 갈 수 있고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가끔 동네 이웃 할머니들과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라서 서로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관계예요.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는 얘기도 자주 나누죠. 할머니들 말을 들어보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귀찮아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참기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고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세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도윤이 말로는 친정에 들어가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저는 세진이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도 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눈치 보면서 살았을 테니까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거든요. 68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건강한 동안은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서예도 배우고 있고 동네 노인정에서 운동도 해요.
평생 일만 하느라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으로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온천 여행도 가고 제주도에도 가보려고 해요. 그동안 못 해본 일들을 다 해볼 생각이에요. 무엇보다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릎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고 다른 건강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요.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며느리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건강을 귀찮아하거나 무시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는 것도 치료받을 권리예요. 그걸 막거나 방해하는 건 학대나 다름없어요. 저는 그때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특히 세진이처럼 거짓말까지 하면서 치료를 방해하는 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병원 치료를 막다니 정말 악질적인 행동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부모를 부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시부모도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나이 들어서 약간의 도움이나 관심을 바라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일까요? 조금만 배려해주면 되는 일인데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특히 건강 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럴 때 가족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저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나이 들면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개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가족보다 자기 편의가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무조건 참으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았지만 결국 한계가 와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때로는 단호하게 맞서는 것도 필요해요. 나이 든 부모나 시부모도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참고 넘어가면 상대방은 더 심하게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세진이에게 재산으로 압박을 가한 것도 그 때문이에요. 말로는 절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확실하게 보여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어요. 다행히 도윤이는 깨달음을 얻고 세진이와 결별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들까지 잃을 뻔했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물론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보다 자유로워진 기쁨이 더 커요.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해서만 시간을 쓸 수 있게 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뭘 하면서 보낼까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해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등산도 가고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듣고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요즘에는 컴퓨터도 배우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인터넷도 해보고 싶어서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못 배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끔 세진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제 인생을 못 살았을 테니까요. 세진이도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몸소 체험했으니까요. 혹시 세진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며느리들이 있다면 이 얘기를 통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참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소외당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도 소중한 존재이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68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계획이에요.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도전도 계속 해보면서 남은 인생을 알차게 보낼 거예요. 도윤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서서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윤이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 건강에 더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안부도 묻고 병원에 갈 때도 챙겨주고 있어요. 세진이가 제게 준 교훈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 때로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하나 깨달은 건 건강의 소중함이에요. 세진이가 제 건강을 그렇게 귀찮아했지만 결국 건강이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이제는 정말 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무릎 치료도 꼬박꼬박 받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어요.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게 제 최대 목표예요. 아프면 결국 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께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관리하세요. 가족이 귀찮아한다고 해서 병원 가는 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 몸은 내가 책임져야 해요. 제 얘기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어르신들께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시받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리고 젊은 며느리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건강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나이가 들고 시어머니가 될 날이 와요. 지금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중에 여러분이 받을 대우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시어머니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감정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아픔도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얼마나 고마워하실지 몰라요. 특히 건강 문제만큼은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제일 중요해져요. 가족의 관심과 도움이 정말 필요한 시기예요. 저는 세진이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경험이 됐어요. 진짜 제 자신을 찾게 됐고 당당하게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제 저는 정말 편하네요. 제 건강을 귀찮아하던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말 해방된 기분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릎도 많이 좋아졌고 기분도 좋고 정말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런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생활을 유지할 거예요. 건강하고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누구도 저를 무시하거나 귀찮아할 수 없도록 말이에요. 68세에 찾은 이 자유와 평화를 끝까지 지켜나가겠어요. 남은 인생이 정말 기대됩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부산 온천 여행을 다녀왔어요. 평생 일만 하느라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힐링이 됐어요.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무릎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고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68세에 이렇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니 정말 행복했어요. 여행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도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혼자 살게 된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저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정말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도 모두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계셨어요. 그 중에 한 할머니는 75세에 운전면허를 따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할머니는 70세에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들어가서 문학을 공부하고 계신다고 해요. 젊었을 때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이제야 꿈을 이루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뭐든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평생 책 읽을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야 그 재미를 알게 됐어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다른 분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정말 즐거워요. 지난달에 읽은 책은 노년의 행복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정말 공감됐어요. 젊었을 때는 남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진이 때문에 받은 상처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깨달음을 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진이에게 원망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요즘에는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새삼 깨닫게 돼요.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도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도시락 배달을 가면서 만나는 할머니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눠요. 가족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분들 중에도 며느리나 자식들과 갈등이 있어서 연락을 끊고 지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더 힘들게 지내고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가끔 도윤이가 안부 전화를 해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세진이 눈치만 보더니 이제는 정말 제 걱정을 해주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특히 제 건강에 대해서는 정말 세심하게 챙겨줘요. 병원 갈 때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무릎 상태는 어떤지 자주 물어봐요. 제가 무릎 치료를 꾸준히 받아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진이가 방해하지 않았다면 더 빨리 나았을 텐데 하면서 미안해하기도 해요. 도윤이는 아직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이번 일로 많은 충격을 받아서 당분간은 혼자 살면서 자신을 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윤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착하고 시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는 며느리를 만났으면 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저는 예전처럼 며느리에게 모든 걸 맡기지는 않을 거예요. 제 건강은 제가 직접 챙기고 제 인생도 제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세진이 일로 정말 큰 교훈을 얻었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요즘에는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고 주 3회는 헬스장에서 운동해요. 나이에 맞는 적당한 운동이 무릎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혼자 사니까 대충 먹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신경 써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먹어요. 정기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고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쉬운 병들이 많으니까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정말 제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세진이가 귀찮아했던 병원 가기도 이제는 당당하게 하고 있어요. 제 건강을 위한 당연한 권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보고 싶어요. 내년에는 제주도 여행도 계획하고 있고 유럽 여행도 꿈꾸고 있어요. 평생 일만 하느라 못 가본 곳들을 하나씩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못 배운 외국어도 배워보려고 해요. 영어 회화 교실에 등록할 생각이에요. 여행 갔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며느리나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모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가족이 귀찮아해도 아픈 곳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기 바래요.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건강이 제일 소중해요. 제 얘기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